안녕하십니까.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저는 맹경순입니다. 처음 인사 말에 저는 자기 고백을 많이 하는 편 같습니다. 오늘도 그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정리정돈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노트 하나를 정해서 쫙 쓰거나 요리 레시피를 한꺼번에 잘 정리해서 보관하거나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분명히 써뒀는데 어디 갔지 이러면서 뒤지느라고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나가는 시간이 아까운 건 알아서 요즘 그 미니 홈피에 끄적거려 두죠. 근데 그 미니 홈피라는 것이 몇 년 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를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하더군요. 그래서 몇 년 전 일을 다시 꺼내보면은 그 당시에 좀 언짢았던 것도 지금 보면은 그냥 웃음이 좀 나오고 또 심각했던 일도 많이 희석이 돼서 이제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제가 좀 낙천주의자인 것 같아요. 근데 별일 아닌데도 웃게 되는 것. 분명한 것은 오늘 아직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오늘도 몇 년 후 보게 되는 바로 그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말 힘들고 괴롭더라도 몇 년이 지나가면 보고 빙긋이 웃을 수 있는 그날이 된다는 거. 글쎄요, 이런 말로 혹시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께 위로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나간 시간들은 다 좋아요.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랏빛 의상의 남자 권순철 조합원 나오셨습니다. 민낯의 장인입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또 우리란 말이 붙네. 정승조 씨가 우리 아닙니다. 네. 정승조 씨가 4월 개편 후에 요일을 좀 바꿀까 네. 물어보셨는데 지금 금방 네. 바로 된다 그러셔가지고 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네. 바쁘다 그러셔야 돼요. 제가 바빠서, 네. 바빠서 네. 월요일도 됩니다. 네, 월요일도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소개해드릴 행사가 네. 국민카페 이 행사가 있어서 좀 네. 소개해드리면 그 배리어프리 영화입니다. 네.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 정기 상영회인데 저희가 저희 거니까요. 조합원 네. 거니까 네. 저희가 네. 이제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오후 4시에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를 하니까요. 네. 이 지난번 첫 네. 행사가 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글쎄. 직접 네. 그 영화를 즐기시면 더 좋으실 분들이 안 오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네. 유료긴 그리고 배리어 프리 영화를 하는 상영관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시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셔야 또 계속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은 어떤 분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역시 또 저는 직접 목소리로 또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동현이라고 하고요. 네,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굉장히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이라고 소개드리고 싶네요. 네,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말은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했다는 말로 들려요. 그렇죠. 동현 씨는 아마도 평범하게 살고 싶으나 평범하지 않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네. 이런 소개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면 그 동현 씨 어릴 적 평범함보다 좀 별난, 그러니까 평범하기보다는 좀 별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활발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동현 씨 어릴 적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냥 사고뭉치 개구쟁이? 진짜 사고도 많이 치고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맹학교 특성상 뛰어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은 다들 안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 보이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뛰다가 부딪히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사고가 나는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뛰지 말라 그래도 저는 뛰었어요. 계단은 2개씩 올라가고 2개씩 내려오고 뭐 계단 한 5개 남기고 휙 뛰어가지고 밑으로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한 악동 같은 그런 학생이었죠. 사고도 많이 치고 아우, 지켜볼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네. 딱 얘기를 들어봤을 때 네. 자신감 넘치는 동현 씨에게 자극을 준 도구가 있었어요. 네. 이 도구 때문에 동현 씨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동현 씨는 과연 어떤 도구에 꽂혔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전자제품이 아니어도 심지어는 뭐 시계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고, 제가 기억하는 게 6살 때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것들 장난감으로 돼 있어서 망치로 못 박는 거, 드라이버 돌리는 거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몇 번 갖고 놀고 나서 집에 있는 드라이버를 찾아가지고 뭘 막 뜯더라고요, 제가. 예, 많이 망가뜨렸죠. 망가뜨린 녹음기도 썼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컴퓨터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에 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장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5학년 때 시각장애인도 컴퓨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가라사대라는 카드를 그 컴퓨터에 넣고 도스 환경에서 이제 컴퓨터를 잘 사용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되게 선망하고 컴퓨터라는 거 되게 복잡한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했던 컴퓨터를 직접 할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그때부터 그 컴퓨터에 되게 많이 빠져 살았죠. 전자제품보다 더 무게감이 있었군요. 그냥 뭐 단순히 라디오는 틀면 라디오만 나오잖아요. 카세트는 틀면 테이프만 나오고, 시계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 보이니까 그냥 똑딱똑딱 가는 소리만 나오고, 근데 컴퓨터는 그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저는 형이랑 같이 지냈는데, 아니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컴퓨터였고, 그걸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부심을 느꼈어요. 범용성이 담보된 기기였다. 그 당시엔 그랬죠. 근데 막상 컴퓨터를 해보니까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뜯을 수 있는 거는 다 뜯어보라. 정말 엄마로서는 극조심해야 될 아들이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에너지 많고 네. 정말 호기심 많고 어렸을 적 꿈이 뭐였을까요? 동현 씨는 아주 어릴 적 꿈은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서요. 네. 시각장애 수영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컴퓨터가 꽂히게 됐고요. 네. 5학년 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는 어.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기초 학업도 참 중요한데. 예, 네. 그렇죠. 하지만 동현 씨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동현 씨의 주관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럼 동현 씨의 고등학교 때는 어땠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난 내가 좋은 걸 하고, 내가 계속 좋은 거, 나는 컴퓨터 만드는 게 좋았으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주변에서는 자꾸 특교과 가라 뭐 그런 얘기는 하죠. 당연히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당연한 거니까. 왜냐면 어쨌든 자식이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되니까 특교과 가라, 안마는 하기 싫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도 그랬었는데 못 갔죠, 결국에는. 왜냐면은 저 자신한테 좀 그 당시에는 좀 더 용기를 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드는 게, 그때 전산과를 갔었으면 지금 좀 더 이쪽을 좀 더 깊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좀 자신감을 잃어서 그냥 사회복지 쪽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전산과를 가고 싶었는데 자신감이 잃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주변에서도 전산 가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수업을 따라갈 거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아예 시도를 안 했습니까? 나는 아예 시도를 안 했죠. 후회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저 부분이에요. 그게 주위 사람의 힘이 더 컸다고 생각하면 본인의 힘이 더 커서 포기했다고. 50대 50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거기서 제가 주위 사람 힘이 더 컸어요라고 하는 순간 주위 사람 탓을 하는 거고, 제 힘이 더 컸어요라고 하는 순간 내려갈 곳도 없지만 더 제가 땅을 파고 내려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50대 50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참 후회되고 자신감을 잃었다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도 속상하게 안 들리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러니하네. 네. 네, 동현 씨는 자신이 잘하는 것과는 약간 동떨어진 인간재활학과를 전공하게 됐어요. 인간재활학. 네. 하지만 대학 때도 컴퓨터는 놓지 않았는데요. 대학 시절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뿌듯한 마음으로 컴퓨터를 뿌듯한 마음으로 다뤘다고 하는데요. 한번 네. 들어보시죠. 네. 1학년 때 진짜 조용히 지냈어요. 학교 공부를 합니다. 공부도 안 했어요. 레포트 대충 내고. 사실 성적 맞춰서 들어온 대학생들이 다 그렇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다가, 그 당시 저희 학교에 장애학생 지원센터라고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습 지원을 해주는 센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당연히 장애인들을 쓰라고 PC들이 많이 있었겠죠. 제가 2학년 때 저랑 이제 같이 학교 생활하던 동생이 그쪽 센터에서 저걸 하게 됐어요. 그 컴퓨터 유지보수. 같이 하자. 좋아했던 일이니까. 2학년 때부터 거의 그런 일을 하면서. 장학생 지원센터에서 살았군요. 그럼요. 컴퓨터 붙들고 막. 네, 고스트 빼나 고스트 돌리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좀 할 수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제 일을 했던 거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컴퓨터 관련
일을 했었고 그냥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는 게 그게 일이었거든요. 그냥 보다 보면 고장난 게 있어요. 컴퓨터가 느려졌어요. 다시 깔아야 돼. 그럼 그냥 깔고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고 뭐 센스리더 최신 버전 나왔다 그러면 센스리더하고 스틱리더 이제 최신 버전 나왔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냥 시각장애인들 쓸 수 있게 컴퓨터 이제 유지보수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 당시. 컴퓨터 유지보수를 장애 학생들에게 해주게 되면서 장애인들이 막 고맙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도움이 많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본인이 뭐 레포트를 쓰고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비치된 컴퓨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나 뭐 그게 비중이 없었을 거예요. 그게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컴퓨터 잘 돌아가는구나. 자부심을 느꼈죠. 내 손을 거친 컴퓨터들이 잘 돌아간다. 좋았죠. 네, 대단하네요. 컴퓨터를 유지보수하는 일까지. 네. 근데 조금 생소한 말이 나오죠? 네, 스크린 리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스크린 리더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직접 이제 화면을 보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의 이 파일이나 혹은 뭐 텍스트 글자나 뭐 이런 것들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뭐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방식으로 TTS 방식으로 읽어주기도 하고 뭐 국민 TV 라디오 자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막간 퀴즈입니다. 뭐 이렇게 여자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음성을 시각장애인들이 들어서 컴퓨터를 하기도 하고 또 점자를 또 통해서 점자 단말기가 있으면 점자를 통해서 컴퓨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스크린 리더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스크린 리더. 네. 대학을 졸업하게 된 동현 씨는요. 하지만 졸업 후에도 좋아하는 일 직업으로 삼지는 못했습니다. 적성에 안 맞는 일이었지만 나름 열심히 일했던 동현 씨는 나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사실은 계속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회사를 제가 지금 일을 하기 전에 한 번 정도 회사를 이직을 했었는데 그 당시 6개월 정도 텀이 생겨가지고 그때 자격증 2개 다 몰아서 다 땄거든요. 어떤 자격증인가요? 뭐 정보처리 기사나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런 자격증 그 당시에 취득을 했었는데 그냥 왠지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래가지고 6개월 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격증 따고 나서도 두 번째 직장도 사실은 관련 없는 직업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그때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언젠가 일을 꼭 할 거야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되새기게 되는 거. 거기서도 이제 근무하다가 타이밍이 이제 이때일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서 잘 말씀드리고 이제 사직을 했죠. 타이밍이 이때다라는 건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공고가 나서 아니요,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제가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쯤 되면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는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냥 느낌.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그러고 싶어서. 네, 자격증이 왠지 있어야 될 것. 뭐 이건 정말 미래에 대한 본능 같은 거겠죠. 그렇죠. 네. 또 자기가 할 줄 아는, 또 좋아하는, 또 정보 관련 일을,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싶어서 꾸준히 또 일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을 박차고 또 나오는 그런 자신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김동현 씨가 뭐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정말 먹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른 일을 하다가.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거야말로 정말 행복하죠. 네. 그게 또 오히려 평범한 삶일 수도 있어서.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하츠와 TJ의 장사하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권순철 씨가 선곡하신 거예요. 네, 제가 선곡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딱 어울리는 맹강선 아나운서께서 김동현 씨 말씀하는 속도하고 노래가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사실 제가 참 선곡하면서 좀 죄송한 게 아름다운 세상에 이 분위기를 해치지 않나 하는. 아니 이거는 코너는 돌출 공간이니까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사하자. 재밌어요. 네. 자, 동현 씨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웹접근성 관련 일을 하게 됩니다. 웹접근성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웹접근성. 네. 웹접근성. 전문가가 아니면 좀 알기 힘든 용어일 수 있어서요. 네. 동현 씨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네.
간단하게 웹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엘리베이터 많이 타시죠? 지하철역에 예전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럼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누군가 휠체어를 들어서 옮겨줬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휠체어 장애인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계단이 5칸이 있어요. 5칸의 계단을 휠체어를 타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다 경사로를 만들어주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웹 접근성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와 남자친구가 데이트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면은 여자애는 김연아고 남자는 그 아이스하키 선수니까 둘이 데이트하는 사진인가 보다 알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진을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달아주는 거죠. 대체 텍스트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그 지침들이 있어요. 그 KWCAG 2.0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 지침이라고 해서 그 지침들을 이제 준수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웹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시각장애인도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웹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죠. 아주 쉽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쉽죠. 이해가 잘 가죠. 이 김동현 씨 참 그 어휘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전문가이기도 하니까요. 네, 이것도 네. 웹 접근성 강의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쉽게 아마 비장애인들에게도 네. 느낄 수 있게 웹 접근성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최근에 이것이 이제 이게 지침인데 네. 잘 안 지켜지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모든 법인이 웹 접근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웹 접근성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곳도 많은데요. 그에 대한 개선 방법을 동현 씨가 생각해봤다고 했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업무상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은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컴퓨터를 하냐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랑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내일 모레가 일요일에서 동물농장 하는데 동물농장을 즐겨본다 그러니까 되게 저한테 이상하다는 듯이 아니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TV를 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각장애인이면 볼 수는 없겠지만 들을 수는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본다고 하니까 나도 본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저는 동물농장을 들어요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본다라는 게 어떤 동작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더 큰 관점에서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도 들을 수 있어도 그냥 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TV를 아예 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지만 정말 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내지는 시각장애인들의 컴퓨터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필요하겠구나. 법적인 거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웹사이트를 고치면 됩니다라고 어떤 그런 연구나 학술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각장애인들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컴퓨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컴퓨터를 한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식 문제죠. 그렇죠. 그게 남들한테 장애인들이 나가서 우리 장애인인데 장애인식 개선해달라가 니네가 장애인식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개선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비장애인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되게 무능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자취도 하고 혼자 요리도 하고 다 할 수 있구나. 그게 사실 더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들이 더불어서 필요하지 않나.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저도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 영화관에 자주 간다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분은 그 대사와 음악만으로도 느낄 수 있다. 네,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현 씨지만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때 만난 벗이 바로 안내견 탄실이었는데요. 이름이 탄실이래요? 네. 이쁘다. 네, 탄실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탄실을 처음 만난 시점이 되게 외로울 때였어요. 제가 이제 2007년도, 2008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했는데 그때 이제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자취를 하다가 혼자 자취를 하게 됐어요. 당시에 연애도 잘 안 됐고 마음이 되게 그랬었는데 그냥 강아지를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강아지는 아무래도 시각장애 입장에서 키우기에 많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그냥 강아지가 아니면서 나랑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안내견이다. 그전에도 이제 제 주변에 안내견과 같이 생활하는 파트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내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그 안내견 학교에 근무하시는 그 담당자분이 자꾸 안내견 한번 같이 생활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제의도 있었고 그래서 용기를 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탄실이가 2008년도 2월에 저한테 왔고 2008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옆을 지켜주고 있고 네,
안내견 그런 종류인가요? 네, 그러니까? 안내견입니다. 네. 훈련을 받은 안내견이죠. 네. 근데 정말 좋은 일은 이 반려견이 아니라 네. 이제 옆자리를 지켜줄 반려자가 있으시다. 네. 동현 씨는 다가오는 5월 새신랑이 되는데요.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것도 안내견의 역할이 좀 컸다고 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탄신을 처음 만난 시점이 되게 외로울 때였어요. 제가 이제 2007년도, 2008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첫 직장을 구했는데, 그때 이제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자취를 하다가 두 번째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이제 와이프 될 사람, 여자친구가 저보다 이제 경력이 더 높은,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제 직장 선배였어요. 근데 동갑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그랬지만 그냥 이야기를 몇 번 해봤는데 참 똑똑한 친구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탄신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도 안내견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던 모양이고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회사에서 또 그 당시 일을 배울 때 제 멘토였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굉장히 똑똑하고 삶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당당했다라고 되게 그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탄신을 처음 만난 시점이 생방송이니까요, 여러분. 아니 근데 네. 정말 아까 처음부터 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그렇습니다. 개구장이고 근데 어쩜 이렇게 좋은 얘기도 그냥 서슴없이 치고 나오죠. 예.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언제 결혼? 5월에 결혼을 하고요. 5월에. 시각장애 커플이에요. 시각장애 커플인데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다 잘 알아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 신부께서 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사실 시각장애 커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커플들을 위해서 네. 결혼 준비 과정을 네.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그렇죠. 그래서 시각장애 커플이 만약에 결혼 준비를 할 때 굉장히 네.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또 그런 일념 아래 포스팅을 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페이스북에 어느 정도 막 링크도 공유해드리고 그런데 요새는 좀 안 올라오더라고요. 바쁘신지.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링크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들은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렇게 5월 달에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정말 듣기에 좋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아주 자기가 달려온 시간을 아주 정말 열심히 달려온 그런 젊은이신데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민낯의 장애인 주인공 김동현 씨에게 또 공통 질문이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아주 특이한 답변이 돌아왔는데 공통 질문. 김동현에게 장애란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하나의 속성 아닐까, 속성. 컴퓨터에서 그런지 뭐든지 어떤 객체를 말할 때 그 객체 이름은 뭐고, 나이는 뭐고, 뭐는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에서 윈도우를 좀 쓰시는 장치 관리자 열어보면은 뭐 모니터는 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뭐 상태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상태가 있어요.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을 컴퓨터 디바이스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카메라가 디세이블 돼 있다. 뭐 그런 농담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장애가 그냥 그런 속성일 뿐이지. 내가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꼭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네. 그게 뭐 사실 뭐가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진짜. 그냥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그 장애라는 게 그런 건 있어요. 장애로 인해서 비장애인과 어떤 행동의 갭 이런 게 생길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시각적인 정보들을 살아가면서 많이 못 가졌기 때문에 접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갭들은 있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좀 미숙한 모습들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의기소침해지고 그럴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장애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장애가 되게 처음부터 출발선상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감기 걸리면은 목 아프잖아요. 청취하신 청취자분들 중에 갑자기 다리를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닌다. 그렇지, 최장애인이에요. 그렇게 타시면 그거거든요. 남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가볍게 저는 생각해요.
정말 가볍고 담담하게 얘기해줘서 정말 참 오히려 이 편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좀 말이 빨라서 좀 불편하시지 않았나? 아니요,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느껴지고 좋습니다. 네. 그 카메라 부분만 전 좀 장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네, 컴퓨터로 봤을 때 카메라만 디세이블돼 있다. 네, 좋습니다. 이런 표현 좋아요. 네, 오늘 또 우리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김동현 씨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